오늘 월요일 메이저리그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도 좀 쉽지가 않았네요. 그죠? 메이저가 계속 좀 많이 어렵습니다. 수입도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죠? 뭐 이래저래 얘기해봐야 뭐 다 핑계고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좀 열심히 해서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워싱턴 원정 가가지고 이제 위닝을 했죠. 빠따를 조금 쳤는데, 근데 나은 거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좀 아쉬웠어요. 그죠? 약간 승리를 당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어제 경기는 상대는 에이스가 나왔고, 자기들은 또 불펜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승리를 당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여전히 불펜 일정은 좀 팍팍하고, 불펜들은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요즘 분위기가 최악으로 좋지 않았었는데 컵스전 위닝 그리고 요즘 제일 분위기가 좋았던 팀 중에 하나인 토롱이 상대로 수입을 거두면서 최근에 4연승 타격감이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이제 이 배경들을 보면은 최근에 6경기 중에서 5승 1패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들이 홈 경기였어요. 필라델피아 홈에서 굉장히 홈발을 잘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홈발도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하겠죠.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운 팀. 샌디 알칸타라 정말 더럽게 못 던지고 있었죠. 왕년에 뭐 잘 나가던 싸이 영상까지 받았던 그런 선수인데 최근엔 올 시즌에는 그런 위용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최근 두 경기 잘 던지기는 했는데 전투력 측정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홈에서 콜로라도 상대 6이닝 2실점 한 거고 원정 피츠버그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최근에 피치가 빠따가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도 경기당 평균 득점이 2점에서 3점 왔다 갔다 하는 팀이니까 뭐 잘 던져도 이상하진 않죠. 그래서 전투력 측정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제가 좀 뜯어봤는데 역시 체인지업하고 싱커가 이 선수는 이제 주무기인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2023 시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체인지업이 지난 올 시즌에도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하고 있다. 체인지업이. 두 시즌 연속 체인지업 조금 좀 마탱이가 간 게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뭐 구속이나 회전수가 잘 나가던 시절하고 비교해도 이제 크게 손색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짚어볼 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구위가 잘 나오는데 완전 성적은 천지 차이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바비바를 많이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선수가 커리어 통산 바비바하고 올해 바비바하고 큰 차이가 안 나. 음. 그냥 볼질이 조금 늘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적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고요. 참 애매합니다. 샌디 알칸타라는 애매해 어려워. 이유를 솔직히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체인지업하고 싱커가 약간 망가진 게 큰데 이 정도로 성적이 떨어질 선수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최근 두 경기에서 좀 잘 던진 건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필라델피아 상대로 로스터 전적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에도 필라전에는 좀 안 좋았던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필라도 요즘 타격감 좀 올라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샌디 알칸타라는 믿을 수가 없다. 믹 아벨 이제 신빈 친구 두 경기 잘 던졌어요. 6이닝 무실점, 5.1 1실점, 두 경기 오픈발 뭐 잘 받아 먹었고요. 이제 세 번째 경기, 말 세 번째 경기에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컵스전 4이닝 3실점, 피홈런 3개, 그리고 볼넷도 3개 이렇게 내줬고요. 확실히 두 경기 잘 던지고 세 경기째부터 마태에 가는 건 뭐 거의 국룰인가 보긴 합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어? 일단 96마일 정도 나오고요. 구속은 2,500이니까 RPM은 좋아요. 역시 포심 메리트 있고 피안타율도 2할 1푼 1리로 준수한 편. 근데 XBA 그러니까 기대 타율은 3할 2푼 1로 맞아나간 타고지는 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이런저런 샘플들을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포심과 커브 상당히 메리트 느껴지고 싱커 슬라이더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이애미 오늘도 불펜 일정이 좀 팍팍하기 때문에 샌디 알칸타라가 또 안 좋은 모드가 나오면 경기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알칸타라가 전투력 측정이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고 두 경기 잘 던졌지만 상대들 빠따들이 약했고 상대 전적에서 워낙 안 좋았던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는 오바나 필라사이드 정도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승의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대 콜로라도.
워싱턴은 정말 답이 없는 경기를 어제 했었죠, 그죠? 예, 어제 팀 에이스가 나와서 맥켄지고가 잘 던져줬어요. 예, 그리고 상대 마이애미는 불펜이 가뜩이나 답도 없는 팀인데 필승조도 못 나오는 일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들 수많은 찬스를 다 날려먹었고 조시벨이 다 날려먹었죠 어제. 예, 그래서 3대1로 패배를 했다. 8연패까지 가고 있고요. 이길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은 연승이 좀 길게 가야 되는데 이제 콜로라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연패를 한번 끊기는 끊겠죠. 예. 콜로라도는 최근에 이제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예. 홈에서도 뭐 적당히 한 번씩 이기고 원정에서도 한 번씩 이기고 막 이러는데 이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워싱턴 등신들은 마이애미한테 수입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콜로는 마이애미 원정 가가지고 수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원정 콜로는 진짜 레전드인데 여기한테 수입을 당한 마이애미도 진짜 레전드인데 그 마이애미한테 수입을 당한 워싱턴도 진짜 레전드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가 진짜 이지랄이죠 진짜. 화딱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요즘 빠따를 조금 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어제 빠따를 좀 많이 치긴 했거든요. 애틀랜타 상대로. 예. 오늘 선발은 제이크 어빈이 나옵니다. 제이크 어빈은 최근에 폼이 조금 좀 떨어졌어요. 최근 3경기 결과가 좀 좋지 못하다. 뭐 피안타라든지 피홈런이라든지 볼넷 삼진 비율이라든지 세부적인 기록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난 시즌 대비 삼진 능력이 간소한 부분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경기들 삼진도 조금 떨어졌다. 최근 폼은 상당히 좀 구린데 근데 콜로라도는 성적은 좀 좋았어요. 예, 올 시즌에 쿠어스 가가지고 6.1이닝 2실점으로 쿠어스에서도 엄청 잘 던졌었고 콜로도 상대 전적은 좀 좋았다는 부분은 긍정적. 로스터 전적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콜로도 이때보다는 타격감이 좋고 이때보다는 제이크 어빈도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상대 전적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슨 팜캐스트 이 선수 구위가 진짜 너무 구리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예, 올해 데뷔한 신인이고요. 5경기 등판에서 4패, ERA 7.77 찍고 있는 레전드 친구고 포심이 90마일밖에 안 나와요. 예, 회전수도 2100이야. 예, 그러니까 구위가 너무 구려. 그래서 이 포심의 피안타율이 4할입니다. 4할. 예, 그래서 일단은 야구 투수들은 그래도 패스트볼 계열이 하나가 또 베이스에 깔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이 이렇게 구위가 약하고 이렇게 피안타를 많이 맞기 때문에 뭐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친구예요. 예, 근데 약간 이제 크로스 형태의 유니크한 팔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말리는 능력 정도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싱턴이 어제도 빠따 더럽게 못 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워싱턴이 자완 상대 조금 약점이 있어요. 5타자보다는 좀 좌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있고 카슨 팜캐스트 이 친구는 그래도 좌타자는 좀 상대를 조금 해볼 수 있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예, 크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성적에서 좀 괜찮을 수 있으나 그래 봐야 7점대 찍는 선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진짜 워싱턴 경기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배당에 절대 못 가죠. 일단 절대 못 간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그래서 반대를 진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선발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팜키스트 이 친구는 진짜 못 믿겠다. 이 친구는 정말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환장 경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워싱턴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배팅하고 싶진 않고 배당도 구리고 근데 은근히 또 시원하긴 또 못 이길 것 같아서 경기가 적당히 비벼지면서 워싱턴이 이기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워싱승 9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어빈이든 팜키스트는 오버 보고 싶긴 한데 원정 콜로 빠따도 문제고 워싱턴 어제 빠떼 치는 걸 보면은 오버도 손이 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어제 여러분들 이따가 대답 쪽지 일단 보내주고 그 어제 그 대형 트레이드가 하나 나왔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라파엘 데버스가 트레이드가 됐죠. 데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시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라파엘 데버스는 수비를 더럽게 못하는데 팀에 돈 안 쓰는 보스턴이 장기 계약을 맺어줄 정도로 팀에서 그래도 좀 신경 썼던 그런 선수예요. 근데 브래그만이 영입되면서 이제 언어피 이슈가 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명타자 가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팀 내 이제 잡음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됐고, 어제 이제 해리슨하고 유망주들 좀 받으면서 샌프란시스코랑 이제 트레이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스턴 경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떤
양키스는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라파엘 데버스가 워낙 양키스전에 좀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재밌을 만한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샘프는 빠따가 약한데 빠따가 강한, 빠따가 굉장히 강하고 구심점이 될 만한 야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샘프랑 시스코의 티어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스턴은 반대로 티어가 많이 떨어지죠. 이러면 데버스 하나는 진짜 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는 좀 이따가 뭐 보스턴 때도 슬쩍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 양키스는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다. 양키스는 보스턴 상대로 지금 3연패를 수입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천사도 지금 수입패를 당했어요. 지난주가 메이저리가 또 많이 어려웠는데 사실 올 시즌 내내 어렵지만 많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이 그냥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죠? 예.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아주. 어. 일단 양키스는 요즘 빠따가 좀 안 좋고요. 에런 저지가 삼진을 너무 많이 빨고 있고 뭐 에런 저지도 사람인데 안 죽을 수 있죠. 근데 나머지들이 조금 쳐줘야 되는데 동반으로 좀 부진하고 있는 흐름이다. 근데 지금 양키스 같은 팀들은 빠따 부진이 그렇게 오래까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그래도 전체적인 스쿼드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는 안 가는데 이제 그런 점들. 또 이제 투수진이 좀 약한 천사를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 좀 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4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양키스는. 근데 오바팀인 천사를 만나기 때문에 생각해볼 요소는 좀 되겠죠. 천사는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예, 불펜은 뭐 내동 구린 팀이고요. 자, 오늘 선발은 클라크 슈미트 대 호세 소리아노 이렇게 만납니다.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복귀해서 좀 점점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원래도 복귀해가지고 꾸준하게 1인분은 좀 해줬었는데 좀 꽉 피칭이 너무 없다는 부분에 좀 아쉬웠어요. 근데 최근에 꽉 피칭을 2경기 연속 두 경기 했습니다. 예, 켄자 원정, 천사 원정 가가지고 6부, 6부 이렇게 하면서 승승 먹었고요. 잘 던진 2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천사전이라는 부분도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겠죠. 전 이 양반이 주무기가 이제 커터고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그러니까 본인 팔 회전 방향 쪽에 회전수 변화구들이 다 좋은 선수예요. 근데 그 변화구들이 전부 잘 먹히고 있다. 피안타 비율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헛스윙 비율도 꽤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싱커인데 싱커가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싱커가 하나 버무려지면 조금 더 다채로운 피칭이 좀 가능하긴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최근의 폼은 점점 회복되는 게 저는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천사도 요즘 빠따 나쁘지 않아가지고 좀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최근에 천사전이 잘 던지기도 했고 최근 폼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호세 소리아너는 호흡 원정 좀 많이 타는 선수죠, 그죠? 예, 천사 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요. 예, 최근에 2경기는 완전히 롤코를 타가지고 계산이 약간 어렵긴 하거든요. 예, 이 양반이 원정에서 잘 던지는 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스턴 원정 가가지고 3.2 7실점으로 개털렸고 홈에서는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홈에서 애슬 만나서 7이닝 1실점을 잘 던졌고 역기짓을 이제 2경기 연속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포인트고 최경기 업다운을 엄청나게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양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키 원정은 처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반도 싱커블로고 땅볼 투수고 최근에 양키가 타격감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정 소리아노라고 하면은 이 양반도 어느 정도 기대치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패 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두 팀 중에 하나는 오늘 승리를 좀 하게 되겠죠. 예. 둘 다 뭐 손이 안 나가는 경향들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최근 기준 선발은 그래도 클래크 슈미트의 조금 우세를 저는 들어줄 만한 것 같고 불펜은 당연히 양키스가 낫습니다. 예. 빠따는 최근 기준으로 천사가 조금 나은 감이 있긴 한데 뭐 양키도 언제든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 다 손이 약간 안 나가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홈 양키스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양키스의 8점 언더도 한번 쓱 고려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양키스가 4경기 연속 언더면은 이건 양키스 기준으로 조금 장줄이라고도 해볼 만하거든요, 그죠? 양키 정도의 팀이 그리고 오바팀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를 상대로 4경기 연속 언더면은 이제 언더를 슬슬 조심해야 될 타이밍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선발 맞고만 봤을 때는 언더를 한번 보고 싶은 뭐 그 정도 경기긴 하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템파베이 경기 보겠습니다. 템파 대 볼티.
템파베이는 뉴욕 매치 원정을 가서 수입을 또 해버렸습니다. 여기도 그죠? 예, 템파 지금 뉴욕 매치가 홈에서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 중 하나인데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위닝을 해버렸으니 나쁘게 봐줄 수가 없죠, 그죠? 예, 타격감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템파베이는 또 불펜도 아주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정이 굉장히 팍팍해요. 예, 그 일정 안에서도 일단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볼티도 홈에서 천사 만나가지고 이제 또 수입을 거뒀죠. 예, 온통 수입이야 그냥.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일단 볼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빠따는 그래도 뭐 우리가 알던 볼티 빠따 정상적인 빠따까지는 아니지만 빠따도 이제 바닥 찍고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런도 좀 꾸준하게 좀 치고 있고. 예. 근데 이 양반들 원정 가면은 런 페이스가 약간 좀 떨어지긴 합니다. 런에 좀 많이 기대는 팀인데. 예. 그리고 시즌 초반에 불펜이 너무 안 돌아갔었는데 불펜이 그 정도로 안 돌아갈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예. 스쿼드도 그렇고. 근데 불펜도 최근에 조금 좀 돌아간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오늘 선발은 뭐 둘 다 좋은 선발들이 나오죠. 페피엇 이 양반은 런이 조금 좀 많다는 거 빼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잡혀있는 유형입니다. 예, 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단조로운 로케이션이지만 이 세 가지 구종이 전부 다 완성도가 좋고 커맨드 안정감도 꽤 있는 양반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 양반은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런이 좀 꾸준하게 좀 많다라는 부분들. 최근 두 경기에서도 런을 두 개 하나 이렇게 맞으니까 실점이 2점, 3점 조금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페피엇은 기본적으로 좀 기대치가 있는 양반이다. 오늘 홈에서의 경기인데 올 시즌 홈에서 9경기에서 런을 11방 맞았거든요. 이 트로피카나 필드는 사실 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은 아닌데 유난히 페피엇은 홈에서 런을 많이 맞았다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하겠죠. 일단은 볼티모어는 런 페이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 볼티는 원정 가면 런 페이스가 살짝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요. 최근에 홈에서 10경기는 13방, 원정에서 10경기는 10방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졌는데 사실 경기당 하나꼴로 치는 거면 런 페이스가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근데 선발은 잭 애플린이고요. 슬슬 좀 에이스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애플린이죠. 3경기 연속 승투를 좀 챙겼고요. 3경기 뭐 시애틀, 화삭 약간 좀 애매한 팀들이 좀 껴있긴 한데 직전 경기는 디트전에 6.2이닝 1실점 했기 때문에 뭐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디트도 뭐 최근에 타격감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리고 디트전에 잘 던지는 건 좀 인정해줘야죠. 변형 페스티벌하고 체인지업 던져가지고 빗 맞추는 능력이 좋은 선수고 이 양반도 구위는 좀 약하기 때문에 런은 많이 안 빠지는 양반이긴 합니다. 이 양반도. 선발들은 둘 다 좀 비슷한 기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불펜 일정이 근데 볼티가 좀 많이 팍팍해요. 둘 다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불펜들이 조금 팍팍한데 템파는 어제 불펜을 많이 안 쓰고 이겨가지고 약간 여유가 좀 생겼고 볼티가 불펜 일정이 조금 더 팍팍하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딱 선발만 봤을 때 언더를 찍고 싶은 그런 경기인데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기준점이 높은 이유는 근데 알 것 같기는 해. 그렇죠. 두 팀 다 요즘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템파베이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경기당 5.9점. 네, 볼티모어도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경기당 4.9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이해가 된다. 근데 선발 왔고 두 팀의 불펜도 최근에 잘 돌아가고 그래도 이거는 9.5는 조금 좀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소위 좀 냄새나는 부분은 있어도 그래도 언더나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근데 사실 냄새나는 기준점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팀 다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뭐 줄 수도 있는 기준점이죠. 그리고 둘 다 선발들도 또 런을 많이 맞는 편이고 볼티도 불펜 일정이 팍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불펜 하나 터질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템파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의 왁구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템파가 조금씩 좀 나아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펜 일정도 그렇고. 다음 경기는 시에 대 보스턴. 시에도 수입 승을 거뒀고 다 수입이야 이런 거. 걔가 욕은 하지 말아야지. 와 근데 욕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 메이저 진짜 다 수입이야 무슨. 시애틀은 홈에서 클리 상대로 이제 수입승을 거뒀고요. 홈에서 이제 빠따를 좀 쳤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 시애틀은 올해는 빠따를 그래도 잘 튀는 팀입니다, 그죠? 홈구장이 이제 아무래도 뭐 극단적인 투수 구장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는 팀이긴 하지만은 올해는 잘 치는 팀이 맞아요, 그죠? 랄리 뭐 역사적인 시즌을 이어가고 있고 뭐 플랑코도 꾸준하고 뭐 제이로드 아로사레나 좀 욕 많이 먹긴 하지만 아로사레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버스가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 카사스가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브래그먼이 빠진 거는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스턴은 야수가 괜찮다. 그래도 그때 타격감이 안 좋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데버스가 빠지는 건 좀 빡세 보여요. 저는. 이 선수는 팀의 완전 구심점이란 말이야. 팀에서 바다를 가장 잘 치는 선수고. 근데 어찌됐든 뭐 데버스가 센 초반에 뭐 언해피를 띄우고 이제 팀 분위기에 약간 악영향을 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단장하고 싸웠던 거지 팀적으로 그렇게 막 분위기를 해하고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언해피를 띄웠던 가장 큰 이유는 브래그먼 영입이잖아요. 예, 브래그먼이 영입되면서 이제 3루를 본인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브래그먼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스턴이 지금 의외의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타격이 좀 있어 보여. 요시다가 복귀해가지고 뭐 타격감이 좀 괜찮아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스쿼드를 봤을 때는 의외로 좀 잘 쳐주는 선수들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폼이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구멍을 메우려면은 유망주들로 메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망주만큼은 리그 최상급 유망주들이 3명이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캠벨, 그리고 그 메이어, 그리고 최근에 데뷔한 로만 앤서니 이 3명의 리그에서도 최상급 야수 유망주 3명이 얼마나 포텐셜을 보여줄지가 올 시즌에 저는 보스턴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구심점이 없어진 보스턴의 빠따는 전 티어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예, 오늘 뭐 경기가 많지 않아서 일단 로건 길창주가 복귀전을 갔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6경기 등판을 했고 시즌 초반에도 2.37 찍었고 삼진도 막 1개 12개 뽑으면서 길버트는 뭐 길버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예를 갔다가 이제 리앱 등판을 하고 오늘 복귀전을 갔습니다. 어, 일단 리앱 등판에서 이닝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가 중요한데 트리플 S 3경기 등판했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5이닝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복귀전이기 때문에 4에서 근데 4이닝 먹고 내려갈 수도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스턴 상대 로스터 전적이 좀 좋지 않은데 샘플이 좀 적고요. 이거는 그리고 원정 가서 한번 시계 털린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시애틀 선발들은 홈 원정 차이가 심하고 오늘 홈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기대치가 있다. 홈에서 최근 10경기 1.93입니다. 뭐 길창주가 홈에서 던진다 이러면 기대치가 있죠. 지올리토는 이제 올 시즌 복귀해가지고 이제 리바운딩 해야 되는 양반인데 올 시즌 8경기 등판을 했는데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이 양반. 잘 던진 경기하고 못 던진 경기 차이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 올 시즌에 못 던진 경기는 3경기입니다. 6실점, 6실점, 7실점. 너무 안 좋았죠. 직전 경기 잘 던졌는데 요즘 잘 나가는 템파 상대로 6이닝 1실점 무자책. 볼티전에 7이닝 무실점. 캔자전에 6점이닝 1실점. 중간이 없어, 이 양반. 그래갖고 좀 이런 친구들 나왔을 때가 우리가 제일 이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둘 다 최근에 좀 연승을 달릴 만큼 팀적인 분위기가 좋고 흐름이 좀 좋은 그런 두 팀인데 일단 아까 뭐 데버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왁구가 시애틀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저는 배당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길창주 좋은 선수인 거 알겠어. 근데 복귀전이기 때문에 5이닝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면 보스턴한테도 기회가 없지 않을 것 같고 지올리토가 잘 던지는 경기는 진짜 완전 꽉 막아버리는 피칭을 하고 있는 지올리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올리토의 변수성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이 정도 배당이면 역배를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언어버 7.5 조금 좀 어려운 언어버인데 저는 뭐 일단 지올리터가 오늘 좋기를 바라는 쪽이니까 언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대 애슬 보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금액을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 한 달짜리 좀 올려놨는데 구매해주시면 회원전을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휴스턴하고 애슬 보겠습니다. 추천들 차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티비드가 떠 있는데 아마 오늘 롯데상으로 미치 스펜스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양팀 다 또 수입을 했어요. 젠장 다 수입이야. 씨. 애슬은 켄자 원정 가가지고 수입을 했고요. 홈에서 극강인 켄자 상대로 좀 잘했다는 건 뭐 긍정적이긴 한데 켄자가 요즘 바다 사이클도 완전 바닥인데다가 본인들의 장점인 불펜도 완전 아사리판 나가지고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휴스턴은 요즘 굉장히 투타 밸런스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필승조 두 명이 일단은 너무 든든하고요. 메이저도 지금 불펜에서 이제 좀 지랄병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레유하고 조시에이더가 워낙 탄탄해요. 다른 팀들은 막 마무리들도 자꾸 이제 삐끗삐끗하고 그러잖아. 근데 휴스턴은 그런 게 아직까지 없었어. 일단 둘은 진짜 확실하다. 근데 오늘 조시에이더가 나오면 3연투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휴스턴은 최근에 뭐 타격감도 아주 좋은 상태고 불펜 필승조 라인 단단하고 휴스턴은 예전에 비해서 선수를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뎁스가 많이 약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주전들은 꽤 괜찮아요. 주전들은 꽤 괜찮고 뭐 그렇다. 자, 오늘 선발은 미치 스펜스 나옵니다. 이 선수 지난 시즌 데뷔해가지고 151.1이닝을 먹었고요. ERA가 4.58, 워가 1점이니까 나름대로 뭐 데뷔 시즌에 이 정도면 괜찮았다 이야기를 좀 해줄 만해요. 근데 올 시즌 출발은 불펜으로 뛰다가 최근에 선발 2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갑자기 선발 온 거라서 이닝을 좀 못 먹을 법도 한데 2경기에서 이닝을 5이닝씩 먹어줬어요. 그래서 아마 뭐 선발하던 친구니까 이닝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긴 합니다. 아무튼 미네 천사 좀 만만치 않은 녀석들 만나가지고 12이닝 1실점으로 나름대로 잘 던졌다. 커터, 슬라이더, 커브, 회전스 기반 공들이 전부 좀 괜찮은 친구고 역시 뭐 빗 맞추는 능력이 좀 좋은 편이고. 맥컬러스 주니어 왕년에 좀 잘 나가던 친구고 이제 리바운딩 해야 되는 시즌이고요. 이제 올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서 좀 좋지 않아가지고 뭐 살해 협박도 받고 뭐 아들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최근에 조금 좀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닝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삼진도 굉장히 잘 뽑혀요. 그래서 폼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예전에 구속은 회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구속이 한 1, 2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는 회복이 안 될 것 같기는 해.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화삭전에 4실점 4볼넷으로 조금 좋은 흐름이 한번 깨졌다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요소고요. 이 구장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애슬레틱이 올해 홈구장을 이제 옮기면서 트리플 A 구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홈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애슬레틱 구장은 일단 올 시즌 기준 오바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오바 구장이라고 봐야 돼. 타자 구장이라고. 이거는 일단 홈팀인 에슬의 특성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에슬이 불펜이 워낙 휴먼이 아니고 그리고 빠따는 괜찮게 치고 또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빠따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막 또 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바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원정 오는 투수들도 좀 괴로워하겠죠. 아무래도 처음 던져보는 구장들일 테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타자 구장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요. 최근 10경기를 보면 경기당 득점이 5점, 실점도 5.8점. 그냥 오바 구장이에요. 근데 올 9.5를 받았잖아. 기준점을.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제가 아까 좀 찾아봤을 때 애슬 홈구장 최근 10경기에서 9.5 기준으로 오반한 경기가 4경기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휴스턴 요즘 타격감 좋은 거 알겠어. 애슬도 뭐 빠따 좋은 거 알겠어. 알겠는데 이게 선발 왁구 대비 9.5는 일단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약간 유사 쿠어스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진구나 쿠어스나 이런 구장에서 우리가 9.5, 뭐 7.5 이렇게 받은 경기 언더 까는 게 솔직히 랄브가 좀 많이 떨리긴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까볼 만한 요소는 된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좀 어려운 이 구장의 변수성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저는 휴스턴 왁구가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휴스턴. 엮기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팀인데 그리고 최근에 휴스턴은 경기력이 너무 좋기는 하다. 휴스턴 승에 9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이야, 이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다. 전부 다 투수들이 공을 던지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스윙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있는 오타니. 의도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다저스에서 선발 투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투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넣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좀 멋있긴 하네요. 예. 멋있네. 자, 일단 다저스는 어제 해리슨이 원래 선발로 예정이 좀 돼 있었는데 어제 선발로 나오지를 못했죠, 그죠? 예, 갑자기 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데버스 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불펜 데이를 하는 샘프였기 때문에 뭐 이겼어야 됐죠. 예, 근데 생각보다는 좀 똥줄로 이겼습니다. 예, 그랬고 사실 다저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끈끈함은 있어요. 예, 확실히 본인들이 선발 로테를 많이 밀리고 불펜들도 개판 아사리판인데 그래도 뭐 꾸준하게 5할 이상 승률을 찍는 거 보면 다저스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그만큼 또 야수진이 좋긴 하니까요. 반대로 샌디 최근에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냥 애리조나가 선지 루징 당하고 빠따는 얼추 좀 치고 있는데 역시 최근에 수지가 한번 크게 좀 말아먹은 경기가 있는 게 뒷문이 좀 헐거우면 팀적인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좀. 자, 오늘 선발은 쇼헤이 오타니가 나오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도 이게 오늘 많이 던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투수들은 투구수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이브 피칭을 하고 뭐 본인들 선수들 상대로 공을 던지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선수가 지금 타자로 뛰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리앱 등판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 리앱 등판이라면 마이너스 이제 조금씩 조금 이닝도 늘리고 점점 경기감도 찾고 뭐 이런 등판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닝 투구가 좀 어렵고요. 예. 근데 지금 팀 사정상 투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라이브 피칭을 한 번 더 하고 복귀하기로 했었었는데 오타니가 본인의 의지가 좀 강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피칭을 하나 건너뛰고 바로 복귀. 일단은 예상되는 이닝으로서는 일단은 1에서 2이닝 정도일 것 같아요. 1에서 3이닝 정도인데 폭넓게 대략 한 2이닝 정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저스는 불펜 약하기 때문에 오타니가 2이닝 던져가지고는 골치가 아프죠 경기가 또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네. 뭐 샌디전에 역대 한 번 만나서 5이닝 5실점 한번 털린 경기가 있는데 뭐 별로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아무리 오타니가 좋은 선수라고는 하더라도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고 리앱 등판도 하질 않았는데 좋은 피칭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슬쩍 하게 되기는 해요. 샌디가 좀 빠따도 괜찮게 치고 반대 선발은 딜런 시즌인데 직전 경기가 다저스 전이었습니다. 7이닝 무실점 3피안타 11삼진 이게 딜런 시즈긴 하죠. 근데 이 경기에서도 볼질을 5개 했어요. 이것도 딜런 시즈죠 그죠? 이 양반 볼질이 많은 양반이고 기복이 심하지만 진짜 잘 던지는 경기는 이빠이 던집니다. 그죠? 이게 딜런 시즈의 장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 시즌 너무 못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꽉 피칭을 한번 하면은 좀 기대치를 올려볼 법도 한데 다저스 원정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다저스 원정 역대 3경기에서 잘 던진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요소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역시 오바입니다, 오바. 딜런스 가지가 직전 경기 꽉으로 잘 던지기는 했지만 상대가 다저스기 때문에 그리고 다저스 원정 성적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탄이 뭐 기대감이 있는 양반이긴 하지만 첫 번째 등판이라서 이닝이 튕기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볼질 이슈가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일 것 같고요. 최근 기준으로 두 팀 다 조금 오바세가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일단 오바 조건을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승패 라인은 그래도 샌디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발 로테를 밀리는 경기를 곧잘 이겨내기는 하는데 선발이 2이닝 던져가지고는 다저스 불펜으로는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샌디 역배 8.5 오바 보겠습니다. 요즘 좀 메이저리그가 많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죠? 어렵긴 어려운데 최근에 조금 성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은 또 너무 핑계대고 싶지는 않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좀 너무 심하긴 합니다, 그죠? 예, 수입이 도대체 몇 시리즈 수입입니까? 예, 지난 주말은 또 아무튼 더 열심히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봉 들차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랄게요.